좋아요, 구독. 처음 구조해볼 종목은 클리노믹스입니다. 지금 암 진단 전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 소식이 들어오면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기 급락으로 그칠지 혹은 계속해서 이 급락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이죠. 특히 다중 오믹스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이나 이런 조기 진단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중 오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전 정보를 해독해서 의료 정보나 생활 습관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과 함께 분석하고 질병을 이렇게 진단하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런 다중오믹스를 기반으로 심근경색이나 폐암 조기 진단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요. 오늘 또 이 하반기에 암 조기 진단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소식도 나와 주었어요. 주가 흐름은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런 유상증자 소식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말이었죠. 미국에 있는 싱글레라와 함께 이런 대장암이나 췌장암 관련해서 조기 진단 상품을 또 출시했다고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기 진단 관련한 기술 특허나 역류 역량을 가진 이런 미국의 좀 싱글렐라와 이런 액체 생검 기반 암 조기 진단 상품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흐름도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클리노믹스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으로 지켜볼 만한 것은 이런 액체 생검 관련한 암 진단 플랫폼, 특히 이런 DNA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 조각을 유전자 검사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폐암이나 대장암, 위암 같은 바이오 마커를 좀 발굴 중이고 앞으로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약 한 4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다고 공시를 했었죠. 아무래도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설 자금과 또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같은 이런 자금을 목적으로 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점이 아무래도 오른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소식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쉽지만 도망가자라고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제 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설 자금도 있지만 운영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채무 상환 같은 이런 자금 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좀 유상증자가 마무리된 이후에 추후에 좀 재접근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좀 재접근을 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실적 또한 보면은 현재 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진단 키트나 이런 서비스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관련한 매출이 좀 빠진 점이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로 일단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매수가는 6,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로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선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6,500원에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때 접근하셨다면 목표가는 7,500원, 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제시하셨으니까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미디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일에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선 좀 유일하고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이기도 한데 이 종목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그리고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죠. 이 하드웨어 IP 기반의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에 미리 좀 특정 기능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설계해 두고 이 거기에 관련해서 라이선스나 이제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데이터나 영상 분석을 위한 이런 솔루션에 좀 특화되어 있고 이 충분히 좀 강력한 고객사 리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뭐 종합 반도체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들 또는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에게 이미 좀 IP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탑 10 고객사들 뭐 NXP나 텔레칩스, 퀄컴, AMD 같은 뭐 좀 탑 10 고객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150개사 이상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대만, 일본 같은 좀 다변화된 안정적인 좀 매출처가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른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죠. 로열티 관련해서 매출은 비중도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익성 또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부는 이 AI 열풍으로 이런 반도체 IP의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비용과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개발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이런 비용 절감을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솔루션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글로벌 반도체 IP 이 수요 변화에 따른 이 수혜는 좀 계속될 것이다. 이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런 반도체 자급 수요에 관련해서도 이 칩스앤미디어는 앞으로 좀 꾸준히 성장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비디오 기술 관련해서 좀 다양한 영역으로 이런 비디오 기술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홈, 드론이나 로봇 같이 뭐 관련해서 특히나 좀 자율주행 쪽으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AI 성장 관련해서 이런 영상 관련 반도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차량 내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비디오 IP에 관련한 수요는 좀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이유를 보자면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SAIT 예전 삼성종합기술원이었죠. 자체 개발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뭐 수원에서 강릉까지 뭐 운전자 없이 뭐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칩셋미디어도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에 장중에 무려 한 20% 가까이까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25,000원대 부근 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지금 고객사도 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IP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보장된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좀 꾸준하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칩스앤미디어도 그중에서도 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테슬라와 삼성의 이런 자율주행 쪽 협업이 계속해서 좀 이뤄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적 또한 로열티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단지 좀 수급적인,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으로 보고 좀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현재가로 24,500원 저는 제시드렸었는데요. 목표가로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손절을 하신다면 22,000원에서 손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었던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게 뭐 BTS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안에 있는 아티스트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지난주에 엔터사들, 특히 국내 대표 3사로 볼 수 있는 이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뭐 JYP, YG 엔터까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41% 정도 성장한 역대 1분기 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장 좀 실적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엔터주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다 함께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대표 4대 기획사 SM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연 매출이 한 4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합의 한 8,900억 원,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 한 해를 좀 길게 보더라도 좋은 흐름은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하이브의 모멘텀으로 본다면 그동안 BTS의 군입대로 인한 이런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들, 특히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그룹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BTS의 솔로 활동, 특히 지민 같은 경우 빌보드 1위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런 BTS 공백에 대한 우려도 좀 상당 부분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새로운 보이그룹까지도 좀 출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높아진 좀 K-팝의 위상과 함께 이런 엔터의 호황을 계속해서 좀 실적으로 입증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지분 이동 소식이 있었어요. 이 하이브가 이 현재 뉴진스의 소속사죠. 이 어도어의 지분율을 매각했다,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어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첫 자체 레이블로 이 하이브가 지분을 한 100% 보유하고 있었죠. 이번에 핵심 임원진, 특히 어도어를 이끌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게 이 20% 정도 매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이브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중장기적인 리텐션 확보와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에게 지분 20%를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욕구,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에 엔터주들이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시즌을 맞아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제 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차기 주독 섹터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나 AI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에 2차 전지까지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좀 수급 이동에 대한 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일단 실적도 좋았고 지분 매각 소식까지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하이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상승 부담으로 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21선을 좀 강하게 깨고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수급적인 또는 심리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이런 엔터 업종은 경기 둔화와 상관없이 경기 둔화가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 중이고,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이런 취향 수요를 좀 기반으로 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리오프닝, 특히 중국 쪽 리오프닝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대표 주자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뉴진스나 르세라핌 같은 이런 팬덤 확장에 더해서 콘서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이 기대되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도어에 관련한 이런 지분 내용도 물론 100% 자회사에서 지분율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 지분율 80% 정도만으로도 어도어의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요 임원진들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런 민희진 대표가 나머지 지분 20%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기존의 어도어의 기존 시스템은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도 이제 하이브가 이런 뉴진스를
좀 성공적으로 론칭한 이런 민희진 대표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뭐 신규 진입은 추가 조정 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단기적인 조정에 따라서 뭐 수익률에 따라서 일부 비중 조절은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근에서는 뭐 일부 비중 조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조정,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제시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좀 21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